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서울 확대안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가 최근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온라인 이슈팀과 함께합니다. 디지털 센터만의 감성으로 탄생한 코너의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요즘에 빈대 등 해충이 최근 다시 출몰 하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열, 오한을 일으키는 찌질가무시증 환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벌레에 물린 상처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큰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대처법 올바르게 숙지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처를 과하게 긁는다면 피부 감염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일회성 야외 활동이라도 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 모두의 예방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이슈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이 적지 않은 만큼 김포는 서울의 생활권이고 따라서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편입론을 주장하는 측의 요지인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지자체장, 시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며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뜨거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김포통합 관련해서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보도가 10월 말에 처음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평가원님. YTN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민 의견을 모은 후에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10월 30일입니다. 전격적인 발표가 던진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어진 YTN의 보도들을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31일 여 수도권 위기론의 승부수, 야 민심 동향 촉각 보도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쪽에 해석의 무게를 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셈법을 읽어낼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김포시의 입장 발빠르게 전해주셨는데요. 전격 인터뷰, 김포시장, 서울만 좋은 일, 혐오시설 논의 안에 이 대담은 출장 중인 김포시장과의 화상 전화 연결을 발빠르게 진행한 신속 보도였습니다.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을 앵커가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중요 논쟁거리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의 실제적인 이점이 무엇인지 꼬집고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앵커가 따져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 여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은데 이게 왜 꼭 김포시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김포 편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다각도에서 짚어준 좋은 대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요. 11월 2일 환영, 황당, 서울도 낙후, 김포는 어디로, 띵동 전국 배달. 이 보도는 다양한 입장차를 앵커 리포트라는 효과적인 형식을 빌어서 이게 전달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들 입장차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바라보는 앵커의 독자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담아내는 게 또 이제 앵커 리포트 코너의 좀 묘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 리포트 코너 본연의 취지를 조금 살렸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일입니다. 이 메가시티가 트렌드, 서울도 더 커져야 하나 보도에서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체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또는 또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 정책 대안으로 언급됐던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검토됐었다라는 점을 소개해 차별성이 보였습니다. 취재 임팩트 오세훈, 김동연, 유정복 메가시티 회동 의견차 확인 제목인데요. 이것도 최근 보도입니다. 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생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사가 이 경기도는 계란 흰자, 또 서울은 계란 노른자로 표현하면서 이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는 달랐을까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서울 근접 지역의 편입 논의가 확대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울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지, 또 김포 편입 논의가 나오니까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까지 들썩이고 있죠. 짚어볼 것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메가시티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말이죠. 네, 이어서 여당에서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당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부산 경남도 통합 추진, 이 보도를 통해서 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에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의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YTN도 지적했던 농어촌 특례 전형, 읍면 폐지 등을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지적과 비판이 정책 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김포통합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정말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이 들썩인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혜로운 해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해당 이슈 관련해서 연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꽤 길게 호흡을 가져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은 이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과정, 또 교통, 주민 편의, 또 부동산에 이르는 이슈를 연속 보도로 다뤘습니다. 편입 찬반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슈별로 이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와 또 고민을 들어보는 기회를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 좀 막연했었던 행정구역 개편을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김포 수건 5호선 연장 서울 편입 실익은 이 보도를 또 보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저는 보도 구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를 보면 시민 인터뷰, 양당 입장, 그리고 지자체장의 입장을 전하는 순서로 이게 보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도 구성 순서를 봐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YTN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만 본 보도는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이게 연속 보도인데, 연속 보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자막 처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것이 연속 보도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해당 보도 살펴봤는데요. 경기 김포 시민의 출퇴근 수단인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이 최대 혼잡도가 2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병 라인이라고 불릴 정도라죠. 국민의힘이 김포 차량 기지에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선언한 것이나, 또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꺼내든 것도 힘겨운 서울 출퇴근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편입 의견 수렴은 어떻게, 복잡한 정치 셈법, 이 보도를 또 보면요. 편입 의견 수렴 절차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편입 의견을 수렴하는 이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해서 즉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디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다양한 보관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이어서 김포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 보도 중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울시 김포구 사각지대 읍면 주민 딜레마, 이 보도는 여느 보도들과는 달리 김포시 내에 복잡한 입장차를 다루고 있는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언론들을 보면 주로 서울시와 김포시 간 혹은 김포시 전체의 유불리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컨대 김포시의 읍면단위는 서울 편입 시에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 보도는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으로 인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세심하게 짚어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 다음에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또 이 보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본 사안이 얼마나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인지 보여주는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11일 그 길 하나로 나뉜 시도 또 생활권 일치 과제는에서는요.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고리로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편입 요구가 커진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광명이나 하남처럼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주민들의 생활권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서울시 편입 논의가 좀 더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 보도였습니다. 또 12일 편입 김포 금포된다, 기대감 속 커지는 걱정은 이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 프리미엄에 집값이 뛸 거라는 기대감, 그러나 한쪽에선 무주택자들의 서름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어떤 보도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막을 통한 어떤 연속 보도 노출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고려를 해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관련 연속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팽팽한 여론이 있었다는 걸 텐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건데 보도국도 많이 좀 분주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맞습니다. 이 논의가 김포에서는 좀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이 논의가 굉장히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월 말에 나왔는데 YTN의 이제 정치부에서 이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저도 평가를 했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좀 눈에 띈 거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 반응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봤다는 것이 좀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주로 해결하는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현장에 직접 이 세 사람이 가서 혹은 이제 뭐 관련된 다른 지역도 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7개의 그 리포트를 7일간 연속으로 보도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아주 이걸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는 다 짚어주는, 그리고 초기에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관련된 보도를 이렇게 많이 소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YTN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보도 부분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흔히 이 김포랑 서울 통합 문제는 생활권역 개편의 이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이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서울 편입 추진에 김포 들썩, 투기 수요 자극 우려도, 이 보도는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김포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전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6일 여론톡톡 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김포 서울 편입 국민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여론톡톡은요, 여론조사를 보고 한 주간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건전 재정을 해야 하냐 혹은 확장 재정을 해야 하냐 문제보다 훨씬 쉬운 쟁점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메가시티 이슈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슈에 상당한 관심과 여야 간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수긍이 갔습니다. YTN에서는 큰 이슈를 중심으로 여론 결과를 활용한 대담을 진행하곤 하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포괄적인 또 다방면의 흐름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주변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일 텐데 공론장이 잘 형성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모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든 다수든 이제 시청자 의견을 담는 게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민 인터뷰가 이렇게 가끔 나올 때 보면 저거는 좀 비교적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 인터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인터뷰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쪽으로 균형이 깨지는 인터뷰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인터뷰를 그렇다고 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을 인터뷰했으면 그다음에 여성을 찾고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을 인터뷰했으면 좀 젊은 사람을 찾고 근데 그걸 균형을 현장에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칫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편협된 이야기만 전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 목소리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 드러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시민 인터뷰는. 그리고 이제 주제가 중요하고 쟁점이 아주 무거우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조사를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맥락을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 잡힌 보도 그리고 균형 잡힌 인터뷰를 저희가 또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시죠. 정치보다 정책 중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제인 만큼 김포 서울 통합 의제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제는 주민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생활 의제이며 정책 의제입니다. 앞으로도 YTN은 정치적 효과보다는 정책적 효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본 사안을 꾸준히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편입 논의 이슈 중심 접근 말고 실익 중심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간단하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소의 한쪽이 너무 기울면 반대쪽이 다치기 쉽죠. 서울 편입이 솔깃할 수 있는 의제지만 김포 입장에서는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잃는 것도 큽니다. 바뀌면 다시 환원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YTN은 이 사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익을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또 정치권이 좀 더 깊이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공론장을 제안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방송에선 다루지 않은 취재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YTN 온라인 이슈팀과 함께합니다. 특히나 더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못다전한 제작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 온라인 이슈팀 기사에 주목한다면 연예계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 보도부터 K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코너까지 열일하는 YTN 연예부 기자들의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온라인 이슈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이슈팀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Y 시리즈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코너 제작기부터 강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까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열일 하느라 우리 그때 작년에 뵀을 때 이후에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열일을 하셨는지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띈 Y터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코너인 건가요? Y터뷰는
저희가 그때그때 드라마나 영화, 신작을 선보이는 배우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스타분들의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 사실 뭐 감독, 작가, 제작자분들까지 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럼 올해 와이터뷰에서 어떤 분들을 인터뷰했었나요? 올해 만나뵀던 분들 말씀드리면 일단 기억에 남는 분들은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김태중 감독님, 배우 임시완 씨 인터뷰했었고요. 영화 리바운드 연출하신 장항준 감독님, 출연하신 배우 안재용 씨, 정진웅 씨 분들 만나뵀었고요. DP2를 선보이신 한준희 감독님, 배우 정혜인 씨, 손석구 씨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뷰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터뷰 대상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 실제 MBTI는 ISFJ거든요. 그래서 내향형인데 인터뷰할 때 일할 때만큼은 대문자 E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장 기본이지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사전에 좀 조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배우의 필모에 대해서 제가 꿰뚫고 있어야 하고 신작이 나올 경우에 그 신작에 대해서 제가 좀 숙지하고 있어야 질문도 좀 딥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상대가 느끼기에도 당연히 기분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스타들이 보통 한 매체랑만 인터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나만의 스킬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진행 중인 스타분들의 경우에 저는 인터뷰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 이슈를 짚어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후반부에 가서 약간 분위기를 봐서 그분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좀 살짝 물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럴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서 뭐 답을 못 해주겠다, 노코멘트 하시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번 인연이 닿은 스타분들과는 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재에 그분들을 이용하려고만 드는 게 아니라 제가 기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자와 그 스타도 서로 간의 이렇게 믿음이나 신뢰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정말 많은 대상들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을까요? 제가 올해 5월에 칸 국제영화제 취재를 갔었는데요. 현장에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개막식 당일에 그 개막식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리미에르 대극장 앞에서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여쭤보니까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신 영화 차박이 그 같은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열리는 필름마켓에서 이제 상영이 되게 되면서 연출을 맡은 형인혁 감독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인터뷰가 가능하신지 즉석에서 여쭤봤었고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순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한 주간 연예계 다양한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스타들의 패션 센스를 YTN 연예부 기자들이 체크하는 코너죠. Y 랭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형화된 기사 형식이 아니라서 저희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일단 위클리 코너로 나가는 기사고요. 한 주간 스타분들이 공식 학상에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패션들을 소개를 하고 랭킹을 매기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예부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해서 기사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저희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기사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랭킹을 보면 이제 베스트, 소스, 워스트 이렇게 나뉘는데 이 동료 기자들끼리 정할 때 좀 이견은 없나요? 이견 엄청 많죠. 사실 네. 패션이 그 수학 공식처럼 딱 정답이 나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각자 뭐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만장일치로 기사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팀 분들이 보고 완성된 기사를 딱 보는 것보다 그 토론하는 저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재밌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좀 심각하게 그 저희의 토론 과정을 좀 찍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 패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패션 아이템 자체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자 개인과의 어떤 그 친분이나 애정도를 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거를 저희는 좀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친분이 있는 스타분들이 뭐 워스트에 선정이 되거나 이럴 때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사실 기사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기사 완성하는 거를 저희 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나오신다 그래서 의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 것도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바로 앞에 두고 지금 평가를 괜찮습니다. 바라시는. 네. 근데 저는 아까 스튜디오 들어올 때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화려하신데 또 그 요즘에 또 퍼플 숄더가 굉장히 유행인데다가 또 환절기이고 가을이어서 갈색 브라운 톤이 또 대세 컬러인데 그런 지점을 다 맞춰주셔서 저는 베스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있어서 제가 베스트 받은 걸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사 나가고 나서 관련 업계의 시각이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주변에서 혹시 전해 들은 반응도 있으실까요? 한 가지 좀 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소속사와 별개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이제 스타분들의 의상을 담당을 해주시는데 스타분 본인이나 매니지먼트에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스타일링이 계속돼도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기사가 나가면 그걸 레퍼런스로 말하기가 조금 좋았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게 좀 좋았고요. 베스트 워스트를 이제 책정하는 기사가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좀 없다가 저희가 다시 좀 부활을 시킨 건데 저희 기사가 나간과 동시에 약간 비슷한 부류의 타매체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재밌었습니다. 강 기자의 단독 보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보도들이 있었나요? 배우 김동욱 씨 결혼 기사, 또 KBS 이현주 아나운서 임신하신 기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임신이나 결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타들의 그런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취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취재 비하인드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취재 비하인드 잘 말씀 안 드리지만 네. 또 YTN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보따리 살짝 풀자면 일단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취재에 속하죠.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을 때는 저는 사실 그 보도가 당사자에게 괜찮은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결혼 기사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초반에 알게 되면 뭐 최소한 양가 상견례를 하고 본식 날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고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살짝 넘겨서 안정기가 되면 기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당사자가 괜찮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기사를 완성을 하는 편이고요. 가장 최장 기간은 거의 1년 정도까지 기다려서 기사를 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 썼을 때 그 스타분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비연예인인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나 뭐 기사에 노출하는 정보의 그 수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기사를 완성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강 기자가 좀 연예부 기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또 특별하기도 해요. 제가 YTN에서 연예부 기자로 이제 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여전히 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0년 해왔으니까 또 10년을 더 힘차게 나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이 다지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공을 좀 더 많이 다져서 앞으로의 10년도 열심히 연예부 기자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포부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또 20년 동안 더 많은 이슈 있는 연예계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